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자,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 모셔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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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스텔라쌤 그리고 김수연쌤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스텔라쌤이 네. 수연쌤 처음 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아유, 첫인상. 너무 풋풋해서 너무너무 그냥 예쁘고 그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어이구 예쁘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사실. 네.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나오시네요. 네. 어쩜 기다리신 것처럼. 자, 그렇다면 수연쌤께서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스텔라쌤, 우리 처음 보셨는데 어떠신지 첫인상을. 저는 모니터링을 사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스텔라쌤 그 화면으로 맨날 보면서 네. 진짜 화면 너무 잘 받으신다. 어, 저는 막 쑥스러워. 동글동글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스텔라쌤 너무 예쁘게 나오시는 거예요. 프로시죠, 완전. 네, 진짜. 네. 그래서 네. 어떠신가요? 만족스러우신가요? 이런 분위기 안 좋아합니다. 왜요? 경쟁도 안 좋아하시고 이런 거 안 좋아해. 이렇게 경쟁도 안 맞아요. 좋아하시고 맞아요. 이것도 안 맞아요. 좋아하시면 혼자 있는 거 그냥 좋아합니다. 그 가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색한 분위기를 만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고요. 취업의 기술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주제판. 대기업 서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을 알아보아요. 제3탄. 자, 취업 맛집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시간인데요.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대기업 서류 합격을 부르는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나요, 스텔라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그리고 향후 포부 이렇게 준비를 했었었고 두 번째 시간 때는 도전 열정, 창의 혁신, 소통 협업을 알아봤었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오늘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직무 적합도, 그리고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그리고 사회와 기업에 관련된 이슈 사항 이렇게 4개의 키워드 쏙쏙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번째 직무 적합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가지 다 중요하겠지만 최근 채용 트렌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직무와 관련된 네. 직무 적합도가 아닐까 싶은데 네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사실은 직무 적합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10번, 20번, 100번 얘기해도 정말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강조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취준생 입장에서 봐서도 그렇고 이 직무 적합도라는 것이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이 관련된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전에는 그냥 이제 뭐 소위 스펙이 높거나 그동안 착실하게 잘 살아오셨었던 이제 분들을 이제 취업을 이제 합격을 해 보았더니 직무 능력이 각기 다른데 이렇게 채용을 했을 때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저하가 되더라라는 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직무 능력을 중심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수시 상시 채용이라는 것도 조금씩 좀 확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취업준비생 입장에서도 내가 좋은 기업이라서 사실은 지원을 하는 건데 라는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조금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필살기는 결국은 내가 지원을 희망을 하는 직무와 관련돼서 내가 어떤 역량 1, 2, 3을 쌓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 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와, 네. 와, 랩하시는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자, 직무 적합도 중요한 거는 10번, 20번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렇다면 이 직무 적합도가 기업의 자소서 항목에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연쌤이 확인해 주실까요? 네, 한국 콜마의 예시인데요. 지원한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 혹은 전문 지식 3가지를 선정하여 그 이유를 기술하고 이와 관련한 본인의 강점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렇게 아예 직무 담당자로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나 지식, 경험들을 서술하라고 묻는 문항들이 좀 다반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직무 적합도를 묻는 이 자소서 항목을 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실까요?
네, 직무 적합도를 아예 이렇게 대놓고 묻는다는 건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미이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론 지식이랑 실무 경험 파트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줘라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학과나 뭐 자격사항, 수상 이력 이런 것들을 이제 직무와 관련된 이론 지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 인턴이나 대외 활동, 계약직과 같은 경험을 이제 적어줌으로써 직무와 내가 핏한 실무 경험까지 함께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어필을 해주시는 거고 추가로 이제 이 직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나만의 언어로 이제 한 줄 정도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무에 대한 정의와 이론 지식, 실무 경험 파트를 구분을 지어서 설명을 하라고 하셨는데 예시를 좀 들어주셔야 저희가 와닿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만약에 매장 관리 직무라고 내가 이제 설정을 했을 경우에 서론 부분에 이제 두 갈씩 문장으로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매장 관리 직무 담당자로서 적합해라고 이제 보여주신 다음 제가 이제 이전에 직무에 대한 나만의 이제 언어 정의를 해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매장 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 고객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고객 니즈 분석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론 지식 파트로 이제 넘어갔을 때 항공서비스학과를 전공하며 뭐 서비스 개론, 실습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관련 수업을 수강해 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풀어 나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 경험 파트로 넘어가셨을 때 뭐 제가 헬스앤뷰티 샵에서 아르바이트를 뭐 3년 이상 해 오면서 고객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렸고 뭐 VOC를 통해 원하는 제품을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식으로 고객 만족 왕에 선정되기도 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저의 성과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는 내가 갖춘 이 역량과 경험들을 기반으로 매장 관리 담당자로서는 어떻게 앞으로 입사해서 근무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좀 적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스텔라 쌤도 직무 적합도를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작성을 하면 좋다. 팁이 있으실까요? 네, 뭐 수연 쌤께서 너무 다 짚어주셔서 네, 네. 예시까지 짚어주셔서 저는 좀 살짝 좀 얹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본다라고 한다면 네. 많은 취업준비생 분들께서 이 직무적합도 문항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자기소개서를 쓸 때 우리 수연 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이냐면 내가 핵심적으로 이 경험일을 했다라는 거.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내가 2개월 동안 인턴을 했어. 그럼 내가 이 2개월 동안 인턴을 한 게 가장 떠오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갑자기 그냥 상세하게 푸시는 거예요. 내가 인턴을 했을 때 뭐를 했고 무슨 역할을 했고 뭐 했고 그러니까 약간은 어찌 보면은 1인칭 관점에서 내가 경험을 했었던 것을 쭉 나열을 하는 실수가 가장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수연쌤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직무와 관련돼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직무에 대한 정의라는 부분인 건데 구조화된 답변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장, 이유, 근거 이렇게 3단계가 있다라고 보았을 때 주장이라는 것은 내가 지원하는 땡땡 직군에는 무슨 역량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이고 이유에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되는 거고 근거는 내가 한 가지의 이 경험, 한 일례로 내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쌓았습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주장하시고 이유에 그 뒷받침되는 하나의 객관적인 근거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마냥 나열하게 되면 TMI밖에 되질 맞습니다. 않잖아요. 네. 네, 구조화된 답변이 중요하겠고요. 자, 그리고 직무 역할과 역량에 대해서 이해가 좀 먼저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하면 이걸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소개서 그냥 답변을 바로 시작하시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결국은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그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더 알아가시라고 저는 항상 강조를 드리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네. 질문을 이제 해주셨고 직무에 대한 이해도는요. 여러분들 채용사의 잡 디스크립션을 일단은 가장 1단계로 좀 봐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때 있어서 이 잡 디스크립션이라는 것을 보셨을 때 여러 가지 채용 공고들을 찾아보시고요. 이때 있어서 신입사원의 공고만 찾아보시지 마시고 네. 경력직의 공고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같은 직무에 있어서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그 경력직 공고를 통해서 워크스코프를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또 여러분들 대기업의 직무 소개서를 들어가서 보시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설명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공기관 공기업의 시험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NCS 웹사이트 여러분들 존재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이제 일반 직무기술서 능력 단위별로 20페이지에서 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지식과 기술과 태도 기반으로 너무나도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실무 경험이 없다고 해서 내가 이 직무 잘 몰라요 이렇게 하시기보단 간접적으로나마 여러분들께서 스터디를 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직무 적합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대기업 사업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 8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성장 과정인데요. 자, 기업들이 지원자들에게 성장 과정을 왜 묻는지 진짜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저는 뭐 가정적이신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뭐 어떤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적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거 왜 묻는 건가요? 일단 성장 과정을 묻는 이유는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와 내가 좀 이미지가 잘 부합하는지 이런 거를 보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미지라는 게 좀 보여지는 뭐 외적인 이미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 뭐 비전, 인재상 이런 것들과 잘 부합을 하느냐 이런 걸 좀 보려고 성장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 과정이 사실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저 초등학교 때 어떤 걸 했고 이렇게 적는 분들 아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되게 많아요. 네. 뭐 초등학교 때부터 혹은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뭐 내가 이런 걸 해갖고 네, 네. 성장을 했다 이렇게 쓰는 분들 정말 많은데 사실 좀 정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은 대학 이후의 경험을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사회적인 경험이나 뭐 책임감 그리고 그룹 내에서 내가 활동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보여주려면 어쨌든 대학 이후의 경험을 이제 하나 고르시는 게 좋고 그 경험을 기반으로 본인이 어떤 가치관을 얻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 가치관을 기반으로 또 나는 어떤 성장을 쭉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가치관을 좀 확인하려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이 성장 과정과 인재상을 또 잘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똑똑하게 사실은 기술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그 기업, 뭐 삼성이 됐건 현대가 됐건 롯데가 됐건 CJ가 됐건 각각의 이제 기업에 지원을 하실 때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채용 홈페이지에 먼저 들어가셔야겠죠. 그래서 인재상이 정확하게 뭔지, 비전, 미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 키워드들이 뭔지를 3가지에서 보통 5가지 정도 그 키워드들이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확인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원래 쓰려고 했었던 그 키워드와 맞는지를 정석적으로는 사실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맞으면 심플하게는 패스고 아니면은 사실은 페일까지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제 이 성장 과정이라는 것이 이어나가실 때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약간은 내가 겪은 경험을 쭉 나열한다라는 느낌은 반드시 좀 지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지원을 하는 채용사의 가치관, 키워드 1, 키워드 2 이렇게 좀 이제 한번 이걸 추려보는 겁니다. 특히나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성장 과정이 1,500자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이 1,500자를 내가 1,500자를 한 키워드로 쓰기는 사실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750자, 750자 이렇게 쪼개서 키워드 1, 키워드 2 혹은 500, 500, 500 쪼개서 키워드 1, 2, 3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먼저 키워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에 맞는 내용을 뒷받침해준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께서 기술하셨을 때 보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시를 보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방법으로 성장 과정을 작성한 예시가 따로 있을까요? 네, 보통 이제 사기업, 대기업에서 이제 많이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 역량 키워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전 정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타겟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끈기, 도전, 실행은 저를 대표하는 키워드들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작고 큰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갑자기 나의 한 일례를 딱 그냥 소개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약간의 이런 배경,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해주는 거죠. 구체적인 일례로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라고 해서 이 키워드에 맞는 경험을 짤막짤막하게 1가지 혹은 2가지 정도 글자 수 내에 맞춰서 엮으면 되는 부분이고 이처럼 저는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키워드를 지금 일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는 능동적인 자세로 도전을 즐기고 성장하는 과정을 지향한 덕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준비된 구성원의 자세로 A 회사의 땡땡 비전을 함께 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성장 과정 작성하는 법을 제가 예전에 알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대기업 사업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 9번째입니다. 성격의 장단점인데요. 장점만 물어봐 주지 왜 나의 단점을 궁금해할까라고 그렇습니다. 네, 참 생각하는데 얄궂습니다. 왜 그쵸? 그럴까요? 근데 기업에서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다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기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이 단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자기가 스스로 좀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수용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돼서 내가 어떻게 좀 보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취지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 내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꼽아주시면 좋겠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사담을 뭐 나누는 자리는 사실상 아니거든요. 결국은 나를 알려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적절하게 수위 조절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너무 심한 단점을 네. 네,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네, 거였고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격의 장단점 수연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네, 성격 장단점을 이제 서술하실 때에는 에피소드 작성 유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제 단점 파트를 작성하실 때에도 이 단점 내용을 뒷받침하려고 에피소드를 같이 서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 자소서라는 평가 척도 자체는 나의 강점과 장점을 드러내라고 만들어준 그 소재거든요. 네. 그래서 단점 파트는 일단 내 단점이 뭐다? 하지만 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오고 있다의 이 극복 과정을 좀 보여주시면 되고 이 남는 이제 글자 수 같은 경우에는 장점과 그 장점을 확인하게 된 나의 경험, 에피소드 서술로 좀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단점만 써놓고 끝내지 말고 꼭 극복 방법도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렇다면 스텔라쌤, 네. 이 성격의 장단점을 작성을 할 때 이런 건 좀 조심하자, 뭐 너무 치명적인 단점은 안 된다라는 네, 네. 것처럼 그런 게 또 있을까요? 네, 장점만 강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700자가 글자 수인데 성격의 장단점을 쓰라고 그랬는데 600자를 쭉 장점만 쓰고 100자 딱 간략하게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안 이제, 돼요? 네,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사실 이제 평가 척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하기 어려움이라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페일이 됩니다. 이렇게까지 연결을 짓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700자다라고 했을 때는 350자는 내가 장점 그리고 350자는 단점 뭐 조금 더 내가 장점을 어필하고 싶어. 그러면 400자, 300자 정도로 그래요? 이렇게 조금 타협은 하셔서 단점 부분도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단점을 그냥 단점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수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단점이 있는데 이러한 성향이 업무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완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해결책 1, 2가 좀 나와주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글자 수를 고려하셔서 단점도 잘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찔리네요. 장점 600자, 단점 100자 제 얘기 같거든요. 이런 끝이 분들 마무리하는. 네, 꽤 많으실 거예요. 이 작성 예시를 좀 보여주실까요? 네, 예를 들면 뭐 장점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자신 있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상황과 경험 일례를 꼭 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의 장점은 접근성입니다. 특유의 대인 관계력을 바탕으로 쉽게 라포 형성을 잘 합니다. 이러한 강점을 통해서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다양하게 좀 접근을 해보는 것. 이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이제 장점을 마무리하고 네. 반면 저의 단점은 호불호가 강한 성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향을 제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업무적으로는 이어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보완을 해왔습니다. 첫째 해결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둘째 해결책을 또 마무리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꼭 예시 보시고 한번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10번째인데요. 자, 사회 기업 이슈입니다. 지원자의 어떤 점을 확인하려고 이 이슈를 물어보는 거죠? 특히 요즘에 따라서 좀 더 많이 이 문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문항도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직무 적합도를 물어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결국 이 직무 그리고 그 베이스가 되는 이 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드러내는 항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기업 이슈 관련해서는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정도의 그 유형이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 유형은 이 이슈, 이 문항 자체를 좀 폭넓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사회의 전반적인 이슈와 관련돼서 이제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는 이제 출제 유형인데, 보통 이제 대기업 중에서도 삼성이나 포스코 등이 좀 대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물론 수연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원을 희망을 하시는 기업의 산업군과 직무와 결국은 연계해서 나비 효과처럼 좀 연결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문항이겠고요. 두 번째 유형은요, 채용사의 직접적인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해보고 후기를 분석하는, 장단점을 좀 분석하는 문항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되는데, 특히나 유통산업군의 상품이나 현장에 좀 방문을 해보고 혹은 어플리케이션이나 모바일 서비스를 한번 이용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하는 문항들이 좀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회기업 이슈 항목이 실제로 이 유형에 맞춰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일단 스텔라 쌤께서 말씀 주신 두 가지 유형으로서 좀 구분지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사회 이슈 파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이제 이슈가 되는 사회 현상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그리고 산업,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사회 현상을 얘기해 주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CJ 올리브영 자소서를 작성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류 혁신과 관련된 사회 이슈를 선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회사 상품 서비스 분석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직접 발로 좀 뛰어봐라 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실제로 취준생 때는 이 경쟁력 제고 파트 문항을 작성을 하기 위해서 거의 진짜 오프라인 매장을 대여섯 개는 꼭 한 번씩 뛰어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직접 가봤을 때 느끼는 그 스왑이라든지 뭐 특장점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발로 뛰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시간대별이나 혹은 날짜별 기준 이런 거를 좀 더 동일시해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놓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기업의 사회 이슈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이 또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취업 준비생 분들께서 이 기업이 사회 이슈 관련된 이 문항을 너무나도 사실은 어려워합니다.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논술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주제 범위가 좀 광범위하게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이게 본 문항을 통해서 자소서에 뭐 패스 페일을 당락을 한다 이렇게는 저는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이걸 이제 출제하는 의도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향후 면접에 임하셨을 때 기업과 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얼마만큼 사전에 좀 철저히 조사를 해봤니? 라는 것을 좀 보다 좀 깊이 있게 평가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근데 좀 난감한 이슈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자연재해, 코로나, 뭐 아니면 전쟁과 같은 이슈들을 좀 꼽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거를 꼽을 때는 그냥 그거에 대해서 팩트만 설명을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글자 수가 천자예요. 천자인데 내가 천자 중에 한 800자를 전쟁과 관련된 어떤 거, 코로나 이슈와 관련된 어떤 거, 그러니까 현상과 관련된 그냥 팩트만 기술을 하고 내 의견을 물어봤는데 네네. 의견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내가 뭔가 자연재해를 사실은 개인적으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네네네. 뭐 유가 변동이나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사실상 내가 해결책을 내세울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주제라는 것을 좀 선택하실 때는 여러분들 ESG 경영과 같은 굉장히 조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주제들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많이 쓸 것 같아서 그거는 피했습니다라고 해서 오히려 특별한 걸 선택하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자 글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ESG 경영과 관련돼서 왜 중요하게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가 팩트만 간단하게 한 200자에서 250자 정도만 요거를 이제 좀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00자에서 400자는 여러분들의 의견 1과 의견 2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의견 1과 의견 2가 좀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찾아보셔야 되는 거고, 결국은 내가 지금 지원하는 그 기업과 산업군과 좀 유사한 글로벌 선진 사례들을 좀 벤치마킹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글로벌 선진 사례에서는 좀 하던데 우리 기업에서도 물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것을 좀 칭찬도 해주시면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것들도 좀 시행을 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조금 추진을 했을 때 보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된다라는 것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결국은 면접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 현직자와 이 얘기를 나누셔야 되는데, 현직자는 결국은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상대로 내가 혼자서 한 2분 정도는 PT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준비를 하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고를 때도 굉장히 고심을 하면서 골라야겠네요. 네. 자, 취업의 기술 오늘은 대기업 서류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저희 세 줄 정리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수연쌤부터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직무 적합도 파트는 이 직무가 하는 일에 대해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보자. 그리고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 이후의 경험으로 나를 설명하자. 그리고 이슈 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내가 발로 뛰어보고 발품을 팔아보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스텔라쌤도 세 줄 정리해 주실까요? 네, 직무적합도는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한 사례만 강조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예쁘게 쌓으셨었던 다각적인 역량을 좀 보여주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 과정과 성격 장단점. 내 얘기만 쓰면 탈락. 그러니까 기업과 여러분들의 연결고리, 키워드를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슈와 관련돼서는 면접을 대비해서 스터디를 열심히 하자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대기업 서류 합격을 부르는 자소서 작성법 마지막 세 번째 시간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